보면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여하튼 지금까지는 그 행정의 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이제 핫한 전국의 중심의 인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8월 17일로 날짜도 잡혔고요. 지금은 일단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는 이제 연임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김민석 총리도 뭐 당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뭐 유력 후보군이고 이건 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천 타천으로 거론이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도를 좀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정청래 김민석 구도로 갈 것 같으세요? 네. 저도 결국은 이 양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왜냐면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평가를 두고 좀 당내 전선이 좀 뚜렷해졌잖아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친명계는 어쨌든 이 서울을 졌잖아요. 서울을 진 것을 두고 이제 어쨌든 그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고 이제 친청계는 이제 어쨌든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지금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김민석 총리를 이제 극찬을 하면서 또 이제 더불어서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이 배타적인 당 운영에 대해서 좀 애둘러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대 구도가 이 정청래의 당권 고수냐 아니면 대통령의 이 친청 체제 구축이냐 이런 싸움으로 좀 단순화된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좀 후보군을 보면 이제 송영길 의원하고 이제 우원식 의장도 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모두 사실 보면은 이제 비당권파 친명 세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좀 반정청래 전선이 좀 뚜렷해지면서 김민석 총리로 좀 단일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양강 구도로 이파전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유설희 기자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신년 회견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대통령이 힘을 많이 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에는 그 우리가 말하는 명심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 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 후보로 뭐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게 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당의 부적절한 개입이 될 수가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뭐 어떤 후보를 넘어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신경을 이번엔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게 선거에 진심이라고 알려진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대표를 뽑으면 이 당대표와 함께 다음 총선을 치러야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전당대회인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누가 차기 여권의 대권 주자로 좀 윤곽을 드러낼 것인가까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연히 너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바로 이 전번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후보를 사실 명심은 박찬대 후보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지금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뭐 이제 정말 뭐 정청래 대 김민석의 양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명심에 가깝느냐는 거는 그냥 사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그냥 난이도 최하의 듣기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정청래 당대표를 굉장히 좋아하는 민주당 지지 세력의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뭐 억지 해석이라고 이제 하고 마전인수식 해석이다. 뭐 또 기레기들이 이제 뭐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갈라치기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대통령이 정치부 기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대놓고 힌트를 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뭐 선거 못했다. 뭐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건데 졌고 배타적인 당 운영 뭐 그리고 여당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그냥 모아 보면 너무 이제 가리키는 거는 하나로 좀 수렴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선관위의 어떤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또 김민석 총리께서 전국의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만나서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라고 말을 넣었는데 사실 꼭 필요한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네. 넣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힌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더 결정적으로는 이제 유럽 순방을 떠났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이 순방 배웅 장면도 사실 너무나 명확한 힌트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오지 않았고 김민석 총리의 모습만 포착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민주당 어떤 뭐 이제 민주당 인사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앞으로 딱히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이랑 사진 찍힐 일이 없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선거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인증 마크 없이 치르는 거고 이제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엄청 상징성이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그때 뭐 대단한 일정이 있어서 갔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전북에 가서 뭐 이원택 지사랑 오찬을 했다고 선운사를 하니까. 갔다고 그러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하면 명심이라는 게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른바 명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유추하는 건 정말 어렵지가 않은 거고요. 다만 이제 좀 그런 얘기는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너무 일찍 당대표를 하고 싶다라는 속내를 너무 일찍 내비쳤다. 그러니까 이게 좀 패착이 될 수가 있다. 그럼 또 새로운 예, 관측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 뭐 당대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이제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내년 뭐 작년 연말 연초부터 내년 뭐 전당대회에서 현 대표와 세게 붙겠구나.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대로 연입에 대한 뜻을 딱히 숨겼던 것도 아니라서. 그런데 그냥 정말 김민석 총리가 조금 더 마음이 조급할 수는 있지만 그냥 총리직을 묵묵히 잘하다가 완전 깜짝 출마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선거 직후라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전국적으로 자기 선거운동을 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실상 사람들을 자기 만난 선거운동 했다고 거잖아요.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구도상으로도 정청래 대표가 좀 유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굉장히 새겨볼 지점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제 일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을 막 깊이 살피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발언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 저는 그냥 아주 대놓고 작심하고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인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온라인 기사 쓰면서 친명 후보 인증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 비판한 거야 뭐 말할 거 없고 정청래 김미석 한 사람 칭찬하면서 한 사람 비판하니까 이거는 뭐 어느 손을 들어줬는지 그리고 아까 그 유경선 기자 얘기하듯이 그 유럽 순방 떠나는데 안 불렀다 이런 게 있고요. 좀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대통령이 도저히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저히 오독을 할 수 없게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제 짐작입니다만 그동안 이제 대통령 뜻이라고 하면서 김어준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빅스피커가 약간 대통령 뜻을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의제를 던졌을 때 이게 대통령 뜻이라고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일단 한 번 오독이 있었고 또 아까 그 유경선 기자가 그 전당대회 얘기를 했었지 그 앞서 박찬대 후보가 전당대회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는 또 어땠냐면 대통령이 자기 뜻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청와대는 그냥 둘 다 친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원들은 다 알지 누가 대통령 뜻이 있는지. 근데 이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의원이 아니고 당원들이잖아요. 당원들은 의원들 말 듣는 세상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정청래 대표가 당원 공약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은 투표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친명이지 이건 구분할 수 없다 딱 이렇게 한 건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대통령이 나는 얘가 내 후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청래 대표를 찍으려고 했던 많은 당원들이 지금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얘 우리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아.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당원들 생각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일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바라는 여당 후보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콕 집어줬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내가 인증한 후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사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래도 딴소리 할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발언은 굉장히 의미심장했다. 저는 좀 그렇게 봤었고요. 그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새로운 개파 분류가 이제 제기됐잖아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김어준 씨가 이제 민주당에 반명은 없다. 뭐 친청과 친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주장은 좀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왜 김어준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의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김어준 씨가 이 친청 세력의 스피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 김민석 총리의 이 친명 프리미엄을 좀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번에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이 친명 주자다. 이 인증 마크가 찍혔는데 지금 정청래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지금 눈밖에 났잖아요. 이번 진짜 기자회견으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이 뭐 친명은 없고 그냥 친석만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좁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주자가 아니라 그냥 뭐 본인 계파를 거느린 그냥 일개 그냥 정파 수장으로 약간 쪼그라들게 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약간 이 친명의 이 정통성을 좀 약화시키려는 좀 물타기 전략이다. 좀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 이제 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친석으로 좁혀버리면 이제 김민석 총리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친석계 계파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좀 이렇게 좀 세력이 몰리고 이런 거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좀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유설희 기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김어준 씨가 또 송영길 의원한테도 그분은 친석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척 얘기하고 친석 얘기하는데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사실 그거에 이런 이제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갈라치기에 해당하는 행위라서 그러니까 딱히 뭐 누구 이름을 걸어놓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이냐, 그러니까 뭐 친척이냐, 친청이냐, 뭐 친석이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아니면 소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주 무기로 한 구헤게몬이냐 뭐 나아가서 방송인 김어준 씨 혹은 유시민 작가냐 이 구도에 가깝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민주당 또 전통 지지층들 중에서 또 이제 정청래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언론 기레기들이 뭐 갈라치기 판을 짠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갈라치기 하려고 해서 동력이 그거밖에 없을까? 아니 대통령이 예. 이렇게 인증을 했는데 무슨 갈라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제 이미 어쨌든 불가피하게 사실 그 판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김어준 씨하고 김민석 총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김어준 씨하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신경전 벌인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가 미국 출장하니까 대통령의 차기 육성 프로그램이다. 사실 이게 총리의 미국 출장이라는 게 그렇게 관심을 받는 정치 뉴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찝어서 차기 육성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시비 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리가 이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둘 사이가 원래 좀 그랬습니까? 둘이 공개적으로 갈등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올 1월에 있었던 이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좀 이렇게 갈등을 한 부분인데 이 김민석 총리 측에서 그 서울시장 이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는데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이 여론조사 업체 꽃 있잖아요. 여기서 이 김 총리를 이제 굳이 후보군에 넣어서 이제 포함한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총리실이 이제 막 그 항의를 했는데 이거 금도를 넘었다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어준 씨가 이거 빼달라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제 뭐 자유다 이렇게 맞받아 쳤는데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넣는 게 왜 김민석 총리가 기분이 나쁠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를 잘 살펴보면 그때 당시 이제 여권 내부에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8월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한창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가까운 이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자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김 총리를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이제 이름을 넣어버리면 이제 여론에 이제 당권 주자가 아니라 서울시장 카드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혼란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좀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친석이라는 얘기 듣고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건 참 고약하고 속보인다.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 그동안은 이 양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진영을 호도하고 여론을 좀 이렇게 자기 방향으로 끌고 왔는데 처음에는 물론 그러지 않았겠죠. 좋은 의도도 있고 긍정적인 그 저것도 많았겠지만 영향력도 많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속이 보이는 뻔한 건데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다 속을 줄 알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물러서질 않는 거 보고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친석이라는 거는 저도 제가 열린우리당을 잠시 출입하고 물론 요즘은 출입을 하지 않지만 듣도 보도 못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엉터리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어준 씨가 오히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친명 반명하는 게 보수가 만들어낸 엉터리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친석이야말로 엉터리 프레임이고 반명이 엉터리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 씨 등이 반명입니다. 반명 행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 김어준 씨가 지령 같은 걸 내리면 그 딴지일보나 아니면 그 뉴스공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쓴 다음에 듣고 온라인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유시민, 뭐 정청래, 김어준 등을 뭐 직격했다 이렇게 했는데 댓글들이 어떻게 달렸냐면 너도 친석계냐?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냐 이 기레기야 하고 또 하나 하는 게 뭐 가난한 조중동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민세 너도 친석계냐 이 말이 참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공통 논리가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퍼뜨리는구나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는 여론을 갖다 왜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빅스피커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그 기성 언론의 어떤 여론 조중동 욕을 하면서 하다못해 저희와 한겨레까지도 이제 따잡아서 뭐 나쁜 언론 뭐 이게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이라고 했는데 과연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가 다른가 이런 거 좀 한번 좀 짚어들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따라들 하시지 마시고 한번 좀 이렇게 대통령 말한 거 앞뒤만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좀 이런 생각을 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 유시민 작가도 이제 동참해서 김민석 총리를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앙금 때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네. 물론 좀 너무 오래된 일이기는 해도 이제 그 부분은 워낙 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앙금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2010년 지방선거 때 유시민 작가가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해요. 이때 그 김민석 총리가 당시에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대구시장을 나가는 게 노무현 정신이다라고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뭐 카멜레온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2004년에는 경기 고양갑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2008년에는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2010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지사 출마를 했고 2012년에는 경남 김해을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고 또 뭐 서울시장 경선 참여 의사도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좀 너무나 뭐 보따리 싸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닌다 이제 이런 비판도 당시에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김진표 후보가 당시 민주당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경선에서 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단일화를 결국 이제 유시민 후보로 하게 되는데 당시에 김문수 후보에 밀려서 낙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의 전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은 최근으로 시점을 돌리면 검찰 개혁이 결국엔 또 이제 좀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안 수사권이 수사권. 굉장히 이제 좀 쟁점이었고 그때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고 뭐고 다 뺏어야 되는데 왜 이런 정부안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걸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이 법안이 나온 거라면 정부 내에 질서가 없다는 뜻이고 만약에 총리가 알고 내보낸 거라면 이건 총리가 해명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하는 논리잖아요, 퇴로를. 그러니까 김민석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논리였고 그렇게 이제 또 좀 공격을 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반대 공격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접 공격은 아니었지만 다 아시겠지만 문자가 한번 포착이 된 적이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이제 모 의원하고 이제 메시지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민형은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다 됐지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진이 찍히니까 사적 표현에서의 불쾌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 방송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왜 유시민이 갑자기 참전했을까? 그때만 해도 이제 유시민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유시민 전 의원이.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물어보면 아까 말한 그 노무현 대통령 배신한 거 이거에 대한 이걸 끝내 떨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시민 의원 물론 그 친노 친문이 그 민주당의 주류였을 때 아예 이제 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좀 중용을 해서 뭐 차기 주자로까지 키우는 모양새인데 차마 당신이 그 차기 주자까지 되는 거 그래서 대통령 되는 건 못 보겠다. 약간 이런 정서는 분명히 친노 친문에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친문이라기보다 친노서부터 이어오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난 건데 유시민 전 장관을 시종일관 좀 비판해 왔는데 보따리 장수라는 말은 좀 약간 어폐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대구에 나갔다 여기 올라오는 거는 그냥
그때 이제 요구가 있으니까 갖고 대구는 사실 떨어지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험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간 거는 나름대로 저는 평가를 해요. 졌어도 제가 유시민 장관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동안 저를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근데 그 보따리 장사란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유시민 전 의원이 약간 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간적 불호 이런 거를 계속 드러내면서 당신은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뜻을 굉장히 내비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정청래하고 또 유시민 작가하고 유시민 전 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둘이 어떻게 뭉쳤냐. 그래서 친문 아니냐. 근데 그걸 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다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역사가 있었고요.